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라면 산책에 대한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애기들한테 산책은 단순한 바깥 활동이 아니니까요. 우리 막둥이도 산책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산책을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시켜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산책을 너무 많이 시키거나 너무 적게 시켰을 때 우리 애기들 도움되려고 한 산책이 건강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공원 한 바퀴를 돈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면 적당히 막둥이 눈치를 보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막둥이가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집에 들어가려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안 가려고 버티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나이나 품종에 따라 어떻게 산책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에 따른 산책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어린 강아지. 먼저 어린 강아지의 경우 다 큰 강아지보다 산책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 에너지는 많지만 지구력이 높지 않아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짧은 산책은 배변 훈련과 목줄 훈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라면 한 번 산책 시 5분에서 10분을 목표로 하루 3번 이상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노령견. 노령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 강아지보다 더 오래 걸을 수는 있지만 산책이 길어지게 되면 관절과 근육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산책 시 20분에서 30분을 목표로 하루 한 번에서 2번 정도 산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젊은 성견. 마지막으로 젊은 성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한 번 산책 시 30분에서 1시간을 목표로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산책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4번까지 산책을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품종별 산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견과 단두종. 치와와, 말티즈, 빠삐용,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어인 우리 막둥이와 같은 크기가 작은 품종들은 일반적으로 더 짧게 산책을 해야 합니다. 또 복서나 불독, 프렌치 불독, 퍼그와 같이 입이 짧은 단두종의 아이들은 운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번, 30분 미만의 짧은 산책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형견. 시바이누, 미니어처 슈나이저, 비글, 코커 스파니엘과 같은 중형견들은 하루 2번, 좀 더 길게 30분에서 최대 4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형견. 만약 대형견을 키우시고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라면 하루 2번, 30분 이상의 긴 산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스트레일리아 shepherd, 보더콜리, 시베리안 허스키와 같은 속도와 체력에 특화된 운동품종이라면 산책을 안 시킬 경우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2번, 약 60분 정도의 산책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반려견이 산책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아침과 이른 저녁이 산책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즉,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에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솔직히 아침에 산책하기는 너무 힘들긴 하지만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듯 우리 막둥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하는 시간은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하기 전에 산책을 끝내야 한다는 건데요. 강아지들 중에는 피곤해서 걷는 속도를 늦추고 혀를 길게 내밀고 심하게 헐떡거리면서 걷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산책 도중에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휴식 시간을 준 뒤에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여름에 온도가 높은 점심때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저도 한 번은 땡볕에 나가자고 하도 보채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산책 중 막둥이가 정신을 잃고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금세 괜찮아지긴 했는데 알고 보니 열사병이더라고요. 열사병의 징후로는 과도하게 헐떡이거나 침을 흘리고 혀와 잇몸 색깔이 밝은 빨간색,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몸을 떨고 구토, 설사를 하기도 해요. 만약 반려견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빨리 햇볕을 피해 그늘로 옮기고 차가운 물로 몸을 적셔준 다음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한여름에는 산책 횟수를 줄이고 너무 덥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뜨거운 길바닥을 걷다 보면 발바닥이 민감한 막둥이들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더위에 약한 반려견이 있는가 하면 추위에 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통 소형견과 단두종은 더위와 추위에 모두 약한데요. 반려견은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 20도 전후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만약 반려견이 코를 숨기고 웅크리고 자거나 물을 마시는 양이 줄었거나 자꾸 입을 안으로 파고든다면 춥다는 신호입니다. 반려견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유독 추위를 많이 타거나 더위를 잘 타는 견종과 대처법에 관해서는 카페에 자세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막둥이가 산책 가자고 자꾸 보채서 산책하러 가보겠습니다.